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쑥쑥 자라죠. 그때 그냥 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자꾸 쪼개지면서 개수를 늘리면서 성장을 해. 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세포 분열인데, 이 세포 분열은 이런 체세포 분열, 즉 개체가 성장하는 분열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조상님이 부모님을 낳고 부모님이 나를 낳고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손을 낳기 위한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 자, 생식세포 분열은 조금 앞에서 배우는 첫 번째 분열보단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면 비교하면서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생식과 유전 단원 중에서 첫 번째, 자, 생물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생물이냐? 아니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생물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이고, 생물이 아닌 것은, 물질은 원자를 기본 입자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세포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생물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인 체세포가 분열하면 그럼 세포의 수가 많아질수록 몸집이 커지겠죠. 그거를 성장 또는 생장이라고 그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처가 생기면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그거를 재생하는 그런 거를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세포의 역할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포가 하는 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생명활동의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낸다. 우리 사람을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 사람은 계속 생명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물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죠. 산소와 음식물, 물 등을 섭취한 다음에 호흡을 해서 소화를 하면 에너지와 열을 발산시켜서 활동을 하고 노폐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고 소모한 다음에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세포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세포가 왜 분열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세포의 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가 하나짜리보다 두 개일 때 표면적이 크죠. 표면적을 통해서 이 교환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보다 표면적이 커지면 이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려면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므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자,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피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어떻게 된다,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실험 막바지에 결론 해가지고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크다 작다 라고 물어보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세포 분열하면서 성장하면 세포도 부피가 커지긴 하는데 당장은 이렇게 자르는 실험을 했을 때는 부피는 그대로면서 표면적이 커지는 걸로 보여주는데, 이럴 때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크다가 아니고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다라고 한 말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즉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가 계속 혼자서 커지기만 하면서 크기만 커지면 이라는 단서가 처음에 붙고 이거와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보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설명이 뭐냐? 전체 부피는 서로 같지만 누가 더 표면적이 크다? 왼쪽에 작은 조각 두 개가 전체 표면적이 더 크다 라고 설명을 끝내준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알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포가 여러 개로 될 때가 아니고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부피 또는 부피의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표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부피만 커지면서 표면적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세포가 막 쪼개져서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크게 커지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예요? 답이 그래서 작아진다 라는 말이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림은 잘 이해했는데 문장을 어떻게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따져보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무엇의 비율을 직접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능력은 사실 수학 시간에 얘기하진 않고 과학에 적용할 때 자꾸 연습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체 그림을 보면 일단 부피가 늘어날 때 표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자 이거야. 어렵게 하지 않을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일단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면체가 왼쪽은 1cm 곱하기 1cm 제일 작고, 두 번째 거는 변의 길이가 2cm예요. 오른쪽은 3cm.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일 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니까 세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면 오른쪽 표에 이제 보세요. 부피의 비를 보면 1대 8대 27이에요. 표면적은 자 1cm짜리 변을 가진 저 윗면적을 보면 일단 1 곱하기 1, 1이에요. 2cm짜리는 2 곱하기 2, 4예요. 3cm짜리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럼 1, 4, 9가 한 면적이야. 근데 6면짜리니까 그거를 6배를 하면 첫 번째 것의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 두 번째는 4 곱하기 6을 하니까 24제곱센티미터, 세 번째 거는 9 곱하기 6을 하니까 54제곱센티미터 표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6면이. 그러면 어느 게 더 급하게 늘어나요? 부피의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 1대 8대 27하고 1대 4대 9하고 다르죠. 자, 이거 지금 세포가 여러 개로 쪼개진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개짜리 세포가 커지는 경우를 계산하는 거야. 자, 선생님 같으면 한 개가 커질 때보다 여러 개로 쪼개지면 같은 부피인데 전체 표면적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포가 커지면 부피는 커지는데, 즉 생장을 계속하는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표면적 나누기 부피라는 값으로 정리를 했어. 표면적 나누기 부피를 하면 분모에 있는 값은 1이 되는 거야. 저기 1이 생략된 거죠.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6, 3, 2. 즉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됐어? 작아지잖아. 같은 부피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나눠봤더니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점점점 줄어. 6대 3대 2로 줄었다. 그러면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잘 못 늘어나고 비효율적으로 됐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딱 나오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노란 박스를 보면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얼마인가 라고 말하면 자꾸자꾸 작아졌다. 이럴 때는 줄어들었다 라고 답하면 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물어봐요. 부피에 대한 비율이, 표면적을 얘기하겠죠? 부피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피를 기준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부피를 1로 잡고 얘기하자는 거죠. 자, 세포 분열하지 않은 거예요. 세포가 그냥 커지기만 할 때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 읽어보면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한데,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다. 자, 말이 너무 기니까 주어만 뽑아서 보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아. 뭐보다? 부피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막 늘어나면 물질 교환이 좋을 텐데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세포가 커질수록 저 비율이 6대 3대 2 점점점 줄어드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생명의 성장과 유지에 좋다?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자. 이게 세포 분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을 자세하게 들어갑시다. 우리 지금 이 생식과 유전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두 가지 할 거야.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후반기에 더 집중할 거예요. 자, 재밌어. 자, 제목. 염색체가 뭐냐? 아, 세포 안에 있는 거야. 염색체란 유전물질과 단백질의 조합이다. 단백질은 구성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 유전물질은 소프트웨어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람으로 보면 정신과 육체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즉 어떤 생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염색체의 역할이다. 그래서 생물의 염색체 수는 그 생물의 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마다 다르다. 자, 표를 보세요. 벼 24개, 사람 46개, 개 78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사람만 알면 돼.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사람의 염색체 구조 그림, 평상시 모습이에요. 세포 분열을 할 때 매우 달라져. 46개 23쌍이다 그랬어. 일단은 저게 지금 한 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건 한 쌍이 아니고 최소 단위인 한 개. 이제 한 개의 염색체를 보는 건데 평상시 모습이다. 염색체의 형태.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져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 지금 평상시 모습이고, 세포가 분열할 때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복제를 한다. 똑같은 쌍둥이처럼 복제가 된다.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므로, 자, DNA는 저 나선형을 DNA라고 하고 그 안에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다시 읽어볼게. DNA가 복제되므로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자,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저 그림이야.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 똑같은 쌍둥이로 복제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각각 두 개 세포로 나뉜다. 세포 분열하는 거니까 두 개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각각 나뉘어서 들어간다. 그럼 저 염색 분체는 정보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똑같은 것이 만들어져야지 막 각기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면서 하나씩 나뉘어 들어간다. 자, 염색분체라는 말도 잘 기억하시고, 염색분체는 그래서 세포 분열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평상시 처음 모습처럼 풀어진 상태로 있다. 자, 염색체.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드웨어고 DNA는 소프트웨어다 그랬어. 자, 1번 DNA, 유전물질. 그림 보세요. 저 나선형을 DNA라고 합니다.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유전자,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고, 저런 유전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DNA가 형성된다. 자, 나선형의 DNA 하나에는 수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DNA가 저 나선형이야. 유전적인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가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 염색분체. 좀 전에 그림 봤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으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좀 확대한 그림이에요. 염색분체죠?
염색체인데 평상시 모습이 아니고 염색분체야. 염색분체를 좀 크게 알아봤더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DNA 안에 유전자들이 모여서 형성했다. 그래서 오른쪽 나선형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 즉 특정 유전정보 부위가 있다. 자, 이래서 사람의 염색체 구조 그림 저렇게 나타내요. 자, 저 그림은 그 사람의 염색체, 자,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요. 23쌍이. 근데 저런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풀어져 있다가 염색분체로 만들어질 때 복제되면서 모이는데 지금 복제된 상태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여자의 염색체와 남자의 염색체를 쭉 펴놓고 저런 종류의 여러 가지 23쌍의 염색체가 세포 안에 있는데 지금 복제돼서 세포 분열 중에 있는 애들을 저렇게 표현한 거고, 자, 이 그림은 원래 평상시에 저렇게 있어요. 한 쌍이. 하지만 세포 안에 또 23쌍이 있겠죠. 저런 몸의 세포가 분열 중에 저렇게 복제된 상태를 나열을 해 놓은 거야. 자, 구분을 하세요.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각각 그림을 보면 XX, 이제 번호를 붙였어. 그래서 번호를 붙인 애들은 몸을 구성하는 어떤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고, XX는 여자냐 남자냐를 나타내는 성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X와 X는 왜 XX로 했냐면 모양새가 똑같죠. 근데 남자 성염색체는 X와 Y가 모양새가 다르죠. 그러면서 남자의 형질을 구성하게 된다. 자, 이거는 다른 그림인데 여기는 성염색체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저렇게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거는 실험할 때 사진이야. 핵과 염색체를 염색을 해서 분열하는 과정을, 양파 뿌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실험과 그림으로 보여줄 건데 그 각가지 단계들을 다 담아서 지금 간기,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분열이 나는 동안 달라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것이다. 현미경으로 본 걸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를 가지고 계속 할 건데, 자, 염색체의 분류를 한번 보자. 상동 염색체란 말을 쓸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 23쌍인데 똑같은 게 한 쌍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즉 엄마의 성염색체와 아버지의 성염색체가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지면 46개, 23쌍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때 그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 그 한 쌍을 이룬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자, 우리 처음에 염색분체라는 걸 배웠는데, 자, 이게 상동 염색체랑 정리를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자, 상동 염색체를 한번 그림 봅시다. 지금 상동 염색체 보면 엄마한테서 온 거, 아빠한테서 온 거, 어떤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저렇게 한 쌍이 있어. 그래서 염색체 수가 46개, 23쌍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평상시에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 분체로 분열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저렇게 리본 모양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복제를 했을 때 염색 분체가 된다라고 한 그림은 저 중에서 반쪽만 얘기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왼쪽에 보세요. 46개, 23쌍 중 한 개를 가지고 평상시 모습이 어떠냐? 세포 분열한 다음에 또 평상시로 풀어졌다. 이거 처음에 설명했죠. 즉 46개, 23쌍 중에서 한 개만, 한 쌍이 아니고 한 개만 살펴본 거고 이게 바로 한 쌍을 나타낸 그림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이게 바로 두 개가 원래 상동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 지금 정의를 뭐라 그랬어? 체세포에서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한 쌍의 염색체다 그랬지? 지금 두 개를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저거 한쪽짜리 가지고 우리 염색 분체가 복제돼서 나중에 그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저거 반쪽짜리야. 염색체 하나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체세포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고 설명을 처음부터 듣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왜 반쪽밖에 없을까? 이거는 왜 두 쌍이나 있지? 이런 게 헛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데, 자, 우리 잘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그냥 염색 분체라는 거를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느라고 저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표시한 거고, 전체 그림이 나온 것이 바로 저거다. 자, 그럼 처음과 끝을 보세요. 처음에 있는 저 세포랑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생겼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다. 그러면 지금 살짝 힌트를 준다면 감수 분열은 좀 이따가 성염색체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 오고 아빠한테 하나 오고, 그래서 뭔가 생식을 위해서 만들어질 때는 저거에 또 반쪽짜리 4개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손이 만들어질 때는 반쪽씩 모여야 저런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애 2개가 생기는 거고,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는 자손세포가 저거보다 반쪽짜리가 4개가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을 이해하면 또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염색 분체가 나온 그림은 이거의 반쪽짜리고,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를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염색 분체가 2개가 있는 거죠. 즉 얘네는 상동 염색체다. 체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 염색체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성염색체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고, 그래서 성염색체를 뺀 22쌍, 44개고, 성염색체는 한 쌍,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2개의 염색체다. 자, 그래서 왼쪽에 여자의 염색체 구성은 44개 더하기 XX, 46개가 있는데 한 쌍은 성염색체고, 그래서 읽어보면 어머니에게서 22 더하기 X, 아버지에게서 22 더하기 X를 물려받아서 합쳐지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 구성을 하게 된다. 남자의 염색체는 어머니에게서 22 더하기 X, 자, 엄마는 X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태어났다면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인데 그 Y는 아버지한테서밖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왼쪽에 여자 염색체는 XX 염색체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야. 똑같은 염색체가 아니고. 근데 남자는 X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온 거고, X가 하나밖에 없고, Y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정확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해.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질은 엄마의 형질을 물려받은 거고, Y 염색체가 결정하는 어떤 그 특성은 아버지의 특성을 닮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좀 나중에 더 설명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배울 건데,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게 그냥 계속 분열을 해서 몸이 커지는 거야.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양파의 체세포 분열을 이제 과정을 보는 건데,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파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했는데 그거를 순서를 한번 쭉 훑고 갑시다. 1번 재료 준비. 생장점이 있는 양파 뿌리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양파의 뿌리끝을 사용하는 까닭. 뿌리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성장을 하면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장소라서 저 부분을 사용하는 거야. 고정.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3대1 혼합액에 담근다. 고정은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즉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섞은 용액으로 생명활동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고정한다 그래. 해리, 묽은 염산에 물 중탕을 한다. 해리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건데 염산은 물질에 작용하면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염산에 넣고 중탕을 하는 거예요. 염색,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린다. 중탕한 다음에 염색해요. 핵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해서 관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쓰기도 한다. 교과서마다 좀 다른 용액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많이 쓰는데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쓰기도 한다. 비슷한 이름이니까 한번 봐둡시다. 그 다음에 분리,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서 연필에 달린 곰으로 두드린다. 분리는 세포를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를 떼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압착, 거름 종이를 덮어 지그시 눌러서 관찰을 한다. 한 층 한 층 얇게 펴서 분리시킨 것을 납작하게 해서 관찰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압착인데, 자, 분리와 압착을 통해서 잘 펴지고 눌린 세포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이 각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해서 400배 확대한 현미경 관찰 그림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간을 보니까 간기, 전기, 중기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나눠놨는데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 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 무슨 그래프인지 모르겠죠. 오른쪽 먼저 읽어볼게. 세포 주기, 세포의 어떤 그 변화의 주기를 따져봤을 때 크게 나누어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 분열기는 분열하는 건데 간기는 그럼 뭘까? 분열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즉 분열기를 제외한 대부분 기간이 간기라고 하고, 즉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면 너무 성장이 빠르죠. 그래서 세포 분열하는 분열기가 있고 나머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을 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화살표로 빨갛게 되어 있는 화살표가 분열기, 세포 분열을 하는 그 급속한 시간을 나타내는 기간이면 전체 한 바퀴를 도는 시간, 주기야. 반복해서 세포 분열하고 하는데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는 기간이 매우 길다. 저런 생애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고 원으로 시계처럼 시간을 표시한 거예요. 전체적인 생애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간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세포 분열 시기는 매우 짧다. 그래서 두 개로 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왼쪽에 이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간기야. 그러면 간기가 길다면서요. 계속 그러면 저렇게 복제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자, 오른쪽 끝을 보세요. 세포질이 분열됐어. 그 분열된 시기로부터 저렇게 다시 세포 분열을 다시 할 때까지를 간기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 시작하려고 DNA가 복제됐어. 세포가 커졌어. 그런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두 가지 차이점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아래로 보여줄게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동물은 핵막이 있다. 요거 차이점을 가지고 동물, 식물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간기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건, 우리 지금 맨 위에 오른쪽 보세요. 생식세포 분열도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체세포 분열을 배우는 거야. 체세포 분열은 뭐야? 그냥 몸에 상염색체, 보통의 염색체가 체세포인데 걔네가 분열하면 몸이 막 자라고 상처가 재생되는 건데 그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분류하라고 지금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핵분열기 들어가.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어디 그림 봅시다. 핵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자,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 그랬는데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오면서 한 쌍을 만든 거야. 나중에 생식세포 이제 하면서 더 이해가 잘 되겠지만 그래서 한 쌍이 된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은 각각 한 개씩의 유전 정보는 달라요. 똑같은 쌍둥이 한 쌍이 아니고 같은 위치에 같은 역할을 하는 염색체인데 같은 번호, 같은 위치의 염색체다라는 뜻이고 내용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이제 설명할 때 상동 염색체 두 쌍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림이 있고 한 쌍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두 쌍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 자, 두 쌍을 설명할 때 크기를 다르게 하는데 색깔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색깔을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동 염색체가 같은 색으로 표현했어. 근데 다른 어떤 그 분열 그림을 설명할 때 보면 두 쌍을 가지고 설명할 때 상동 염색체 자체를 색깔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두 쌍이다. 한 쌍이다. 그것만 구별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게 지금 체세포 분열의 두 쌍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세포 분열 그림이 나오면 이게 상동 염색체 몇 쌍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지 구분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중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돼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서 배열된 그림이에요. 자, 간기 그림 보고 전기의 가운데 모인 그림 보세요. 중기는 중앙에 배열됐고 이제 줄을 쭉 섰고 후기, 염색 분체가 분리돼. 자, 복제된 애들이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후기다. 후기 잘 기억하세요. 말기, 이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진다. 평상시 모습이 이렇게 풀어진 모습이라 그랬죠? 그게 말기. 그래서 말기 그림을 보면 핵막이 나타나면서 염색체가 풀어지는 시기다. 자, 그래서 세포질이 분열하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 식물세포는 세포판을 형성하고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함입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동물세포 보세요.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포막이 가운데가 들어가는 거를 함입한다 그래. 그러면 식물세포는 둘 사이에 막이 형성되면서 그 막이 뭐야? 세포판을 형성해. 그럼 그 세포판이 세포벽이 되는 거죠. 자, 세포판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동물과 식물세포의 차이점이 마지막에 저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를 볼게요. 체세포 분열 결과 생장과 재생을 한다 그랬어. 1번의 생장, 2번의 재생. 이 두 가지가 체세포 분열의 결과인데 생장, 세포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진다. 얘는 뭐야? 성장기에 키가 쑥쑥 자라는 게 저렇게 체세포 수가 막 늘어나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몸이 커지겠죠. 자, 처음에 얘기했어.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뭐에 유리하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크는 게 생명체다. 자, 2번 재생. 상처가 아물게 하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세포를 보충한다. 얘는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자, 도마뱀의 꼬리만 그런가? 우리 상처 나도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새살이 거기만 특히 잘 자라나죠. 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줬는데 체세포 분열을 보면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라 그래. 종족 보존을 나랑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그런 종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반쪽의 염색체를 가진 감수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자,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잘 보세요.
자, 우리 동영상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먼저 보여주고 감수 분열을 나중에 보여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세한 차이점은 구별이 안 됐을 거야. 결과적으로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 즉 엄마세포와 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 딸세포 2개가 생기고, 감수 분열은 반쪽짜리 염색체 4개가 생기는데 2단계를 거친다 라고 이제 이해했어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그림을 비교를 하면서 봅시다. 지금 감수 분열은 한 단계가 더 있을 뿐이야. 자, 상동 염색체가 처음에 모세포가 있을 때 그게 염색 분체를 만들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가운데 보세요. 이가 염색체라는 게 감수 분열에서는 차이점이야. 읽어봅시다.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것으로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난다. 염색 부체가 생겼는데 이 상동 염색체가 붙었어. 지금 세세포 분열은 이게 떨어져 있죠. 근데 이가 염색체는 이게 결합을 해서 붙어서 어떻게 헤어지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거니까 색깔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지금 왼쪽의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위아래로 지금 한 줄로 늘어섰죠. 그럼 저게 세로로 갈라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세로로 갈라지면 빨간 염색 분체가 반으로 쪼개지고 파란 염색 분체도 반으로 쪼개지면서 서로 붙어있던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고, 양쪽으로 끌려가면 딸세포가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 딸세포가 2개가 생기는 건데, 지금 감수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라는 게 생기면서 얘가 가운데 모여서 어떻게 헤어지냐면 상동 염색체 별로 헤어진다. 지금 왼쪽 거는 위아래로 줄을 섰는데 여기 지금 감수 제1분열에서는 빨간 거와 파란 게 붙으면서 위아래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되면서 왼쪽에 빨간 상동 염색체, 오른쪽에 파란 상동 염색체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감수 1분열이 끝난 저 중간 단계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어떻게 갈라도 같은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 위아래는 어차피 다른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네가 갈라지면 다른 딸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염색체 수가 반인 딸세포가 4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색깔별로 말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반반인데 엄마는 모든 그 성염색체가 X만을 갖고 있죠. XX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죠. 근데 XX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 엄마가 저런 딸세포를 만들면 XXXX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XY라는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딸세포를 만들면 X 2개, Y 2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만든 딸세포와 아빠가 만든 딸세포는 저렇게 염색체 수가 반인데 엄마는 무조건 X가, 아빠는 X 반, Y 반 이런 염색체를 가진 딸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이 복잡하지만 1분열에서 벌써 상동 염색체 자체가 헤어졌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염색체를 가진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그래야 저게 정자, 난자, 즉 생식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저런 형태가 돼야 수정을 하고 엄마, 아빠, 난자, 정자에서 같이 만나면 제대로 된 염색체 숫자를 가진 수정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성장하고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때는 체세포 분열을 주로 하겠죠. 자, 감수 분열. 간기에 유전 물질이 복제된 후에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해서 나타난다. 자, 감수 1분열부터 볼게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복제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분열하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에서는 또 분열되는 거죠. 자, 전기 볼게요. 핵막이 사라지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중기.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후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자, 말기에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염색 분체로 헤어졌으면 체세포 분열처럼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 세포로 2개가 됐을 텐데 상동 염색체가 헤어졌어.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감수 1분열인 거야.
그 다음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염색분체로 세로로 갈라지느냐 상동 염색체로 갈라지느냐 이거에서 지금 차이가 생겼어요. 자, 감수 2분열. 감수 2분열에서는 DNA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염색분체가 분리되므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세포수만 늘어나는 거죠. 자, 전기. 유전 물질의 복제 없이 시작되고 핵막이 사라지는데 중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말기에는 핵막이 나타나서 염색체가 풀어지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끝난다. 감수 분열, 1분열과 2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진행합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해 봅시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1개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 딸세포 2개를 만들고 감수 분열은 1, 2분열에 걸쳐서 염색체 23개짜리 딸세포 4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난자, 정자 등의 생식세포예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난소정소겠죠. 거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열할 때 저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 염색체 수가 줄어든 난자와 정자 같은 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감수분열이다. 자, 맨 밑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암수의 생식세포, 그게 난자와 정자야.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자손은 수정하면 이제 합쳐져서 수정됐다 그러면 수정란이 되는데 걔는 염색체 반쪽짜리 2개가 같이 합쳐져서 수정됐으므로 부모와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심화 문제를 다루려면 상세한 설명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염색체는 쌍으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염색 분체가 되면 복제를 하는데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 있잖아.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얘가 분리가 되면 염색체 수가 똑같은 애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하나하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된 시기를 간기라고 하고 복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감수분열을 한 쌍 가지고 두 쌍 가지고 비교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한 쌍 그림은 간단하죠? 자, 지금 저 처음에 그림은 모세포야. 그 모세포가 맨 오른쪽에 어떤 딸세포를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자,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모세포에 한 쌍의 염색체가 염색체 수가 반인 애들을 4개를 만들었죠. 한 쌍을 가지고 설명한 그림의 전기를 보세요. 얘는 지금 염색분체로 복제를 한 상태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보통 한단 말이야. 간기 말고 전기에서 염색분체가 지금 저렇게 복제돼 있어. 제1 감수분열이니까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중기에서 줄을 서고 후기에서 갈라질 때 감수분열은 어떻게 갈라진다? 상동 염색체 별로 갈라진다.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갈라진다? 염색분체로 갈라지면서 동등한 염색체 수를 가지고 갈라지는데 복제를 한 그 한 개 한 개 그 상태로 헤어져. 그래서 전기에 비해서 떨어져 나간 애를 보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걔가 오른쪽에 감수 2분열을 할 때는 자 떨어지면서 반으로 줄었지만 얘가 딸세포를 만들 때는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 애 2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로 분리돼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제1분열이다. 이런 말을 잘 기억하면 좋아요. 그럼 두 쌍 가지고 만든 그림은 이제 2배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모세포 안 그리고 복제를 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드는 상태부터 전기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2가지 염색체 2쌍을 23쌍 중에서 2쌍을 시작으로 중기에 줄을 서고 후기에 갈라지고 그래서 아랫줄은 지금 감수 2분열이에요. 그럼 감수 1분열에서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염색체 수를 보세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왜? 염색분체로 갈라진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었던 게 반으로 나뉜 거야. 염색체 수가. 그렇게 해서 또 2분열을 하면서 줄을 서고 헤어지고 했더니 2
쌍이 시작했다 그랬죠? 맨 마지막 그림 보면 두 쌍이, 두 종류가 23쌍 중에서 두 가지, 두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저렇게 두 쌍이면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 개씩 있는, 즉 처음보다 맨 위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기 모세포가 없어. 지금 저거는 제2가 염색체야. 처음에 있었을 두 쌍의 두 가지보다 반으로 염색체가 줄어든 딸세포 4개가 생겼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 들어있기를 두 가지가 들어있죠. 맨 위에 보세요. 한 가지 가지고 한 그림은 쌍이었던 게 하나씩만 들어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맨 아래쪽은 두 가지였기 때문에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았지만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가지고 한 쌍의 염색체의 감수분열인가, 두 쌍 염색체의 감수분열인가, 23쌍을 가지고 그린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체세포와 생식세포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로 구성돼서 저렇게 세포가 46개가 있는데 쌍으로 23쌍의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고, 사실 생식세포도 분열 전에는 상동 염색체인데 그 상동 염색체가 만든 결과적인 생식세포는 반쪽짜리 염색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처음에 상동 염색체 출발은 똑같았죠? 기억나죠? 그리고 분열의 결과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 자, 읽어봅시다.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 비교. 체세포,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고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 중 하나만 있고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그래서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6개라면 사람 46개 가지고 항상 했잖아. 그럼 모든 또 세포의 염색체 수가 46개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아까 처음에 우리 1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포마다 종의 특성을,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 수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체세포 염색체 수가 6개인 어떤 생물이 있다면 생식세포 염색체 수는 3개이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감수분열에 의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반쪽짜리를 만들어야 수정란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염색체 수를 가진 세포로 자라날 테니까. 3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 봅시다. 체세포 분열은 어떻다? 감수 분열은 어떻다? 이런 순서로 얘기할 거야.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고 감수 분열은 형성되고, 분열의 수는 체세포 분열은 1회, 감수 분열은 연속으로 2회가 분열된다. 딸세포 수는 2개, 감수 분열은 4개.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고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은 생장과 재생을 위한 분열이고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분열이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DNA 양이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이제 DNA 상대량 해가지고 변화를 측정한 거야. 처음 출발점이 얼마다 했을 때, 자, 세포 분열이 이제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염색체 수가 DNA량이 증가했으니까 A는 간기겠죠. 그 다음에 분열되면서 모이죠. 모여서 줄을 서죠. 그때 전기, 중기가 끌려가서 나눠지기 전까지는 염색체 수가 변화 없는 때니까 B일 테고, 그 다음에 얘네가 쭉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분리가 된다. 후기에 그게 바로 C고, 말기는 분리가 되면 염색체 수가 변할 수도 있는데, 자, 새세포 분열은 말기에도 염색체 DNA 상대량이 같을 수 있어요. 딸세포가. 근데 지금 D는 여태까지 총량은 같았지만 헤어진 다음에 DNA 상대량이 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럼 이거는 무슨 세포 분열을 표현한 그래프인가? 감수 분열의 그래프겠다. 생식세포 분열의 DNA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진 딸세포가 이제 결합해서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4강까지 쭉 우리가 가면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결과를 알 수가 있어. 바로바로 테스트를 강의 끝마다 선생님이 만들어놨죠. 수업 듣자마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점검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테스트 보고 1강 끝냅시다. 자, 1번. 염색체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며, 1번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가 뭐다? 유전자다.
DNA가 긴 나선형이고 그 안에 많은 유전자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랬어. 2번,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3번,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쌍? 전체 23쌍인데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이래.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 간은 지금 염색 분체로 통통하게 지금 복제돼서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자, 라는 중앙에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끌려가는 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만입으로 분리가 되는 다가 마지막이라서 가라나다의 순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5번,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와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라의 중기라고 했죠. 한 줄로 늘어섰을 때. 6번, 무슨 세포는 두 개의 핵 사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만입이 일어나는 건 동물 세포고 핵 사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는 식물 세포죠. 가운데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7번,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여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실험은 자, 순서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의 순서로 진행된다. 8번, 오른쪽 그림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무엇으로? 이가 염색체로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난다. 9번, 감수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이다. 10번, 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한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염색체 수의 변화,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고 감수 분열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분열 횟수는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감수 분열은 2번의 분열이 있고 딸세포는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를 만들고 감수 분열은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자, 이해가 됐죠? 그림 잘 보면서 나중에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2강에서 만납시다.